안녕하세요. 주비엔스입니다. 주님들과 모베이스 그리고 모베이스 전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일단 오늘자 모베이스와 전자는 서로 좀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베이스 전자는 지금 급등을 하는 반면에 모베이스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조정이 나오고 있어. 그것도 무려 지금 10%나. 그래서 주주분들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주주분들께 주말간 말씀을 드렸던 게 있잖아요. 뭐냐면은 어차피 중간에 한번 흔들게 나오면은 여기서 다 도망간다. 그러니까 오늘 그게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거를 제대로 좀 기준을 삼고 봐야 되느냐? 그러면 모베이스와 모베이스 전자는 주가 리레이팅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근거는 무엇이냐? 요거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한 번 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확장성이 휴머노이드 쪽이죠. 지금 모베드 쪽으로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후모노이드 확장성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주식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기대감으로 주가에 땡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게 현실로는 멀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은, 주가에 있어서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일 바닥, 3일 천장. 천일 바닥을 치는 주식이 있다 하더라도 3일이면은 이 바닥 친 거 다 돌린다. 주식의 경험인 것처럼 얘는 지금 그거를 추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주주분들과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대차가 CES에서 로봇 부문 최고 혁신상을 받은 그 플랫폼, 이제 모베드죠. 그 모베드의 두뇌, 메인보드와 신경, 와이어링을 모베이스 전자가 독점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로봇으로 전 세계를 정복을 할 때 그 내부의 핵심 OS 하드웨어는 모베이스 전자 이름으로 박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아시다시피 실패가 불가능한 설계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성장 자체가 불가피한 설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동차 업황이죠. 지금 완성차들 업황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로봇 산업으로 사실상 모베이스와 모베이스 전자는 엔진 하나를 더 달았다는 거예요. 그 무너져 가던, 이제 속도를 줄여가던 그 자동차 업황의 엔진에서 새로운 정말 빛나는 때깔 좋은 로봇의 엔진을 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베이스 전자는 일단은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왔죠. 오늘 급등 나오다가 윗골이 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구간도 사실상 완성차죠. 자동차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로봇이라는 엔진 자체가 장착이 지금 된 상황인데, 이거는 로봇이 장착이 되면은 자동차를 찍어낼 수 있는 물리적 생산 한계가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면 자동차라는 게 부품이 차 한 대당 들어가는 수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모베이스와 모베이스 전자에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 수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산업의 전반으로 확장이 되잖아요. 산업의 전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자동차는 뭐 가정용으로 출고가 되든지 산업용으로 출고가 되든지 뭐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봐야 될 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라든지 다양한 산업군으로 확장이 되잖아요. 그것도 일반적인 확장이 아니라 무한 확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로봇 그룹으로 하겠다. 왜? 산업 전반을 로봇으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전략 하나만 보더라도 피지컬 AI, 로봇 부품 자체가 상당히 적지 않은 엔진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지금 아시다시피 그록이죠. 이 지금 LLM인데, 이 그록 자체를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에다가 탑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지능을 높이려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능을 높이려고 콜로서스2라는 데이터 센터를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도 그록이라는 LLM을 옵티머스에 넣기 위해서, 즉 옵티머스를 100% 활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현대차도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빛나는 이유가 뭐냐면, 모베이스 전자는 현대차가 휴머노이드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의 초기를 선점을 했다는 거예요. 자, 포인트 자체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예요? 논리가 뭘까요? 논리가 모베이스와 모베이스 전자는 차량 부품사일까요? 이제는 로봇 주식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술 표준 선점을 의미하는 주식들인데, 과연 리레이팅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보면 좋겠죠. 일단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PER이 27.4배에 5,930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봤을 때요. 자, 근데 리레이팅 타겟을 제가 주말간 말씀을 드린 게 뭐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될 거다.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현대차에 공급을 하는 것은 모베이스가 아니라 모베이스 전자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모베이스 전자의 이 리레이팅 타겟 주가를 산출을 할 때는 피어 그룹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27.4배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제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PER 자체가 현대모백스도 마찬가지고 80배가 넘어가요. 근데 지금 모베이스 전자는 뭡니까? 모베이스 전자는 27.30배도 안 돼요. 30배도 안 된다라는 것은 뭡니까? 얘는 추가적인 뭐 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상 로봇 부품의 실적이 숫자로 이제 재무에 찍힌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거 이상을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엔진 부품은 모베이스 전자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불어넣는 겁니다. 하나의 목숨을 더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은 모베이스는 뭡니까? 모베이스는 모베이스 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죠. 지주사가 되겠죠. 자, 지주사가 될 텐데 지주사는 그러면은 여기서 손가락만 빨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모베이스 전자보다 더 큰 멀티플을 부여받습니다. 자, 왜 그러냐? 지금 모베이스의 PBR이 제가 주말에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도 보자면은 얘 PBR이 지금 몇 배예요? 얘는 지금 포스코 홀딩스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포스코 홀딩스보다 얘가 뭐 적자가 나는 기업이 아니에요, 모베이스가. 모베이스가 사실상 꾸준한 영업이, 꾸준한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지주사인데 손해를 보고 있는 지주사도 아니에요. 포스코 홀딩스보다 더욱더 건강한 지주사인데 지금 PBR이 얼마입니까? 0.45배예요. 이 말인즉슨 땅값은 1억이야. 그럼 집값은 1억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집값이 4,500만 원이야. 집값이 땅값보다 더 싸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베이스를 딱 살펴봤을 때는 지주사 할인을 좀 감안을 하더라도 PBR 0.4546은 모욕적이라는 거예요. 모욕적이다. 지금 자회사 모베이스 전자죠. 모베이스 전자 로봇 가치가 반영이 되면은 최소 PBR 1.0 수준에 정상화는 필연적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2배 이상 더 가야 된다는 게 성립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모베이스도 사실상 이 회사를 PBR 0.46이라는 게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청산 가치, 기업을 청산을 했을 때, 매각을 했을 때 당장 지금 청산을 하더라도 지금 주가의 2배를 돌려받는다라는 반증입니다. 0.46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PBR 기본적으로 1.0, 이 빵은 찍어야 되기 때문에 1.0은 찍어야지 이게 청산 가치로 성립이 되는데 그럼 매각한다라고 했을 때 주가는 2배로 성립을 받습니다. PBR 1.0을 기준으로 매각가 산정을 하니까는. 근데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0.46이니까는 뭐예요? 얘는 지금 모욕적이죠. 뭐 다른 뭐 극단적이죠. 그냥 극단적인 저평가죠. 그래서 지금 자회사 모베이스 전자의 지분 가치가 2배 이상 뛰면 모베이스의 적정 가치는 PBR 1.2로 산출을 한 겁니다. 1.2로 봤을 때 18,000원 수준까지 리레이팅이 되는 게 여러분들 자본시장의 법칙이에요. 그냥 이 주식 생태계 법칙입니다. 제가 뭐 없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제가 지난 원익홀딩스 주당 4,000원대 이 소통망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익홀딩스도 제가 이제 작년에 뭐 로봇 손가락 이복 얼마나 중요하냐 라는 많은 질문이 나왔었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작년 3월이었죠, 보시면은. 작년 3월 5일입니다. 3월 5일 날에 원익홀딩스의 주가를 보시면 얼마였어요? 4,425원이었습니다, 이때. 4,400원. 지금 얼마예요, 원익홀딩스가, 여러분들? 원익홀딩스가 지금 44,100원이네요. 그러니까 10배 오르기 전에. 10배 오르기 전에 제가 잡아드렸어요. 현대모백스뿐만 아니라. 그리고 원익홀딩스의 이렇게 차트, 이 호가창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앞으로 로봇소는 더 중요할 것이다. 결국 주가가 증명을 해냈잖아요. 얘도 지주사예요, 여러분들. 얘도 모베이스처럼 지주사라고, 중간 지주사. 그러니까 모베이스처럼 지주사였던 애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삼성전자보다 무거운 것 같아 보였지만은 결국에는 갔잖아요, 원익홀딩스도. 모베이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베이스 전자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종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이 모베드에 대한 이 바퀴 달린 그 4발 달린 그 자동차 그 로봇이죠. 그 로봇에 대한 가치도 지금 반영이 안 된 게 모베이스와 모베이스 전자예요.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쪽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죠. 이제 일요일 날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한 번 더 보강해드렸는데 지금 모베이스 전자가 AEC Q100 차량용 반도체 신뢰성 표준급의 노하우를 모베드에 이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뢰성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모베이스 전자의 부품이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지 모베드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다른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제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중요해요. 왜냐면은 지금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휴머노이드를 2,000달러 이하로 내려야 된다. 2,000달러 이하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2만 달러죠. 2만 달러 이하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한 2,95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대차 휴머노이드 가격이 얼마예요? 한 대당 2억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모베이스 전자의 부품 자체를 공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미 기술 검증을 자동차 부품으로 끝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아틀라스 수십 개 관절 모터죠. 이거를 이제 실시간 제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필요한 게 모베이스 전자 메인보드와 와이어링 하네스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밑에 내용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단순히 차트 하나만, 눈에 보이는 차트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전기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눈에 보이는 게 차트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눈에 보이는 것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베이스와 모베이스 전자를 봤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지금 아직 주가가 추가적으로 리레이팅 전 단계니까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배적인 걸 남들보다 미리 선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올라가고 나서 좀 더 밑에 평단 맞출 걸. 원익홀딩스처럼. 그러니까 원익홀딩스도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주주분들이 그냥 계속 뭐 할 걸, 좀 더 살 걸.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기회라는 거를 티를 내지 않습니다. 주식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은 지금 모베이스와 모베이스 전자는 뭡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탄탄한 매출처가 있잖아요. 마르지 않는 매출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이 마르지 않는 매출처는 현대차와 계속 간다라는 반증이. 그럼 계속 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주가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저점을 높게 형성해주고 고점은 다시 높게 형성을 해준다라는 반증이에요. 확정된 단단한 매출처니까. 모베이스와 모베이스 전자는. 그러면 우리가 얼마의 가격에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정보들은 정보의 확장성이죠. 호재의 확장성이죠. 그런 게 어떤 게 더 남아있는지. 이러한 부분들. 왜?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단순히 그냥 뭐 산업용 로봇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방산까지 확장을 넓혀요. 방산까지. 그러면은 모베이스와 모베이스 전자 입지는 어떻게 됩니까? 현대차 등에 타서 자연스럽게 넓어지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통방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오른다. 오르니까 이걸 보셔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결국 주가가 올라갈 건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격대부터 지킬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그럼 이 지킬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위험하고 언제부터 조심을 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우리가 덜 다치게 해야 될지. 지금 여러분들 다칠 게 없는 구간이에요.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량이. 다칠 게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런 걸 제가 소통방에서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모베이스 주주분들 입장하셔가지고 이 정보와 가격대 하나하나 모두 다 무료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입장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모베이스와 모베이스 전자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여러분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와트시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와트시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관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결을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자, 이를터도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